지효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서울광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안의 화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19년 장안의 화제라면 프로듀스 10의 선거 결과인가요? 아니면 어벤져스 개봉? 요즘 주요 뉴스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동시에 알려지고 있지만 수천 년 전 세상의 소식들이 시작되는 광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TV에서 신서유기로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된 그 장안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니하오. 선생님이 드디어 시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100년을 보고 싶으면 샹하이를, 중국의 500년을 보고 싶으면 베이징을, 그리고 중국의 3000년을 알고 싶으면 시안으로 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대 중국의 여러 왕조가 영원히 평화가 지속되라는 의미를 담아 장안이라 불렸던 시안은 지금도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역사도시로 꼽힙니다. 장안은 주나라를 포함해 진, 한, 당 등 13개의 왕조가 1100여 년 동안 수도로 삼으면서 중국 역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중국의 과거 전성기가 보존되어 있는 장안으로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시죠. 시안시 성의 성도인 시안은 중국의 고도로 앞서 소개한 장안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도시입니다. 중국 고사에 관중을 넣는 자,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나라의 시황제와 한나라의 유방, 당나라의 이어는 관중 지역의 중심지인 장안을 수도로 정해 천하를 통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중국을 통일한 6개의 국가, 즉 진, 한, 서진, 전진, 북주, 당 중 4개 국가의 시작이 관중이었으니 고대 중국 역사에서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를 의미하는 중원이란 단어의 경계는 시안 오른쪽에 함곡관을 경계로 하는데요. 장안은 중국 또 하나의 중심지인 뤄양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면서 동시에 중원과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시안 성벽입니다. TVN의 신서유기에서 강호동과 이승기가 자전거로 도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도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시안 성벽은 당나라 때 장안의 황송으로 축조된 성벽이 원조로 명나라 때 보완하고 2003년에 완벽히 복원된 문화유산입니다. 성벽 곳곳에 나있는 여러 성문은 장안으로 교류하던 수천 년 동안 상인들이 다녀간 발자취이기도 한데요. 로마의 베네치아까지 연결된 동서교육로인 비단길의 종착점 장안은 전세계 문물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였습니다. 발해의 상경윤천부와 일본의 헤이조교의 원형은 당나라의 장안성이며 불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파 종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와 문화의 전파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국어로 물건을 똥시라 하는데 장안의 동시와 서시라는 시장에서 물건 사는 행위를 마오똥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요. 장안에서 유행한 똥시는 전세계 유행을 선도한 말 그대로 장안의 화제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산시 역사박물관 앞에 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박물관인 산시 역사박물관을 통해 당나라의 발전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시안시성 일대에 출토된 38만 점에 이르는 유물을 보관하는 시안시 역사박물관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왕조가 시안 일대를 수도로 삼아 중국 역사에서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중 당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은 당삼채인데요. 백색 바탕에 녹색과 갈색 등의 유약으로 다채로운 무늬를 넣은 도기는 서역과의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입된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대표합니다. 이곳은 따이엔타입니다. 648년 당태종의 아들 고종은 대자은사와 대안탑을 건립했는데요. 이 대안탑을 단영한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된 현장 스님입니다. 장안은
불교 경전이 전래되거나 승려들의 순례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쿠마라지바, 법현 스님이 다녀간 이후 당나라 초기 승려인 현장은 불교 경전을 가져오기 위해 인도에 다녀오게 됩니다. 인도 전역을 돌며 수확한 현장은 많은 경전과 불상을 갖고 돌아와 645년 조정과 민간 모두의 대환영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다녀온 기행문인 대당서역기는 소설화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유기로 전파됩니다. 또한 당태종의 후원을 받아 천여 권에 넘는 방대한 분량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한문으로 옮기는데 이러한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대안탑입니다. 이후 장안은 신라의 승려 해초가 당나라 유학을 통해 장안으로 오게 됨으로써 왕호 천주국전의 종착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화칭츠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절세민으로 알려진 양귀비를 아십니까? 서시, 왕소군, 초성과 함께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는 이곳 화칭츠에서 당현종과 로맨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안 외곽의 온천지대에 자리 잡은 화칭츠는 당현종이 양귀비를 위해 조성한 궁전입니다. 원래 양귀비는 당현종의 18번째 아들 수왕의 부인이었는데요. 시아버지 당현종은 35살이나 어린 며느리의 미모에 반해 며느리를 아내로 삼은 셈입니다. 중국의 태평성대를 구가한 당현종 이후 당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는데요. 후대 역사가들은 촌명했던 당현종이 양귀비와의 사랑에 눈이 멀고 양귀비의 사치와 향락으로 당나라가 멸망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애정을 노래하는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의 장안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양귀비는 중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낭만적인 주인공이 아닐까 합니다. 시안은 중국 항일투쟁에 있어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2차 국공합작을 성공적으로 이끈 역사의 무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화칭츠입니다. 1935년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어수선했던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항일운동을 위한 내전 중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만주 군벌인 장쉐량은 시안을 방문한 국민당의 장제스를 이곳에 감금하여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사건이 시안 사건입니다. 이렇게 2차 국공합작으로 인한 두 세력은 중일전쟁의 통일전선을 형성해 일본군의 총공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들은 중국 관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곳은 한국강복군 제2지대 주둔지로 한국강복군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1940년 충칭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강복군은 총사령 지청천과 부사령 김원봉을 중심으로 항일전쟁에 앞장섭니다. 1942년 제1, 제2, 제5지대를 통합해 새롭게 편성된 제2지대는 당시 80여 명으로 구성되며 이범석이 지대장으로 임명되는데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1대 국무총리가 되는 이범석이 지휘한 한국강복군은 모집활동을 지속해 규모가 커져갔고 이후 미국 OSS와 협작하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하면서 한국강복군의 주요 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중일 전쟁으로 일제의 침략을 받은 중국에서 시안은 항일투쟁을 위한 국공세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해방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양으로 출발합니다. 시안 주변의 매력적인 역사 현장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연필한 탐방은 계속됩니다. 신양에서 만나요. 짜이찌에